언론들 보도 행태를 좀 볼게요. 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은경 혁신이 종착역은 개딸 권력의 제도화다. 야, 이렇게 뉴시스도 개딸 권력의 제도화, 국민의힘 이야기를 막 적죠. 시사인, 동력 더 떨어질까? 조기 종료했다. 나오고요. 민주당 혁신이 역대 최악이다. 종착역은 개딸이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개딸 뜻대로 혁신한 폭탄 던지고 김은경 떠났다. 뉴스원, 친문 모임도 무게파, 더 미래도 김은경 혁신안 거부. 이거는 따로 좀 얘기할 거예요. 개딸 투표권 확대, 현역엔 공천 불이익 제한, 조선일보. 자, 보시면 거품을 뭅니다. 이 언론들이 거품을 물고 있다라는 건 뭐다? 잘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김은경이 잘했다라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거품 물어? 그러면 잘했다는 거예요. 수박들이 거품 물어? 잘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글이 있는데 요걸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갖고 와 봤습니다. 논란이 좀 있는 분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분석은 잘했길래 갖고 왔어요. 김두일 님입니다. 요즘에 유사로 아주 핫한 분인데, 자, 민주당 혁신안 김은경입니다.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왜냐하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모두 동일한 1인 1표제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인 혁신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끝이야. 대의원제가 폐지된 게 아닙니다. 김용민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의원제 폐지한 적 없다. 이 혁신안은. 대의원제 정상화라고 봐야 한다. 대의원이 왜 여러 표를 갖습니까? 대의원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하되 표는 한 표를 준다. 민주주의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라 대의원제 정상화예요. 이번 혁신안은. 이것만 해도 성공적이다. 이게 워낙에 기득권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대의원제 폐지가 그동안에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득권의 반발. 국민의힘도 없앴는데 민주당엔 남아있다. 아이고. 자, 당내 경선에도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활용을 제안했어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후보자들에게도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공직윤리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 기존 평가 기준에 없는 새로운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 당내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하위 10%까지 40% 감산, 이런 감산 규칙을 적용해서 현역 의원들 자연스럽게 물갈이 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죠. 현역 의원들만 당원 명부를 가질 수 있는 조항을 폐지했다. 당원 명부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대표적인 어드밴티지였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이 혁신안에 발광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 기득권들이, 민주당 내 기득권들이 발광하는 이유가 현역들 어드밴티지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것도 큽니다. 당원 명부를 갖고 있어서 어떤 지역구에 정치 신인이 새로 도전을 하잖아요. 일단 경선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자기를 알려야 돼. 경선 지역에.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당원들한테만 타겟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허들인 거예요.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지금 대의원 1인 1표 만든 것도 큰데 이것도 엄청 큽니다. 특히 김은경이 마무리 멘트로 다선 전현직 의원들 용퇴를 권유하는 대목에서는 간만에 짜릿했다. 서복경은 콕 집어서 박지원 천정배까지 걸어냈다. 이런 건 진짜 좋죠. 김은경 혁신이 발족 초반에 나도 이런저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고 또 김은경 개인사가 화제가 될 때에도 불안불안했는데 오늘 혁신안 발표를 보니 성공적인 혁신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동안에 애쓰셨다. 이제 당에서 이 혁신을 받아들이는 절차만 기다리고 있을 작정이다. 김두일 작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짧고 깔끔하게 분석을 잘해서 갖고 와 봤어요. 자, 수박들이 발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정, 혁신이 당 시스템 완전 무시한 거다. 서은숙 최고위가 혁신 거부하면 낡은 존재다. 자, 고민정이 엄청 괘씸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서 저딴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민정 기사가 또 쏟아집니다. 고민정, 혁신하는 대의원제 폐지 왜 무리수 두나? 혁신이 혁신한 총선 끝나고 할 일이다. 혁신이 대의원제 폐지는 무리수다. 총선 민생과 관련이 없다. 혁신이 당 시스템 공천 완전 무시한 셈이다. 아주 그냥 발광을 하네요. 고민정 수박 나왔고. 자,
지금 대의원제 폐지 지금 급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전당대회 때 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해관계 충돌해서 못 고쳐. 그러니까 지금 고치는 게 맞지. 뭔 헛소리 하고 있어요. 고민정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원욱 혁신이 공천룰 조정은 비명계 학살 위한 것이다. 야, 자 이러면서 이원욱 말을 또 기사가 엄청 쏟아내주고 있습니다. 조응천 삼성 중진 페널티 노인 투표권 제한과 다를 바 없어. 어디다 갖다 붙여. 삼선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노인 투표권 제한과 같아. 조응천 발광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의원제 폐지된 거 아니에요. 대의원제는 있어. 그런데 그 표가 한 표가 된 것뿐입니다. 윤영찬 이재명 체제로 혁신 못한다. 대의원제 문제 지금 꺼낼 이유 없다.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전당대회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야. 선거제도를 선거 전에 못 바꿉니다. 그래서 미리 바꾸는 거고. 이딴 소리 하는 애들 너무나 많죠. 네. 혁신 안도 수용 안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혁신의 해체밖에 답이 없다. 윤영찬이 발광을 한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확인했죠. 이게 잘한 거야 뭐야. 애매한데 잘했다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도 이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박광원 돈봉투 의혹 내로남불 온정주의 반복 않을 것이다. 이딴 소리를 했어. 이게 또 언론에 쫙 도배가 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송영길을 노리는 거잖아요. 이런 놈들이 지금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거품 물고 반대하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 수박들과 민주주의 4.0 회원이라는 데인데요. 여기가 도종환이 이사장이고 홍영표, 전해철, 황희, 김종민, 정태호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인간들이 민주주의 4.0에 바글바글 있고 여기에 뭐 30명 정도가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좋아요. 네. 지금 딱 이 혁신안이 발표되자마자 우리가 원하던 혁신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나와버렸어. 대의원제 1인 1표. 물론 저는 컷오프 관련된 것도 좀 나와주기를 바랐는데 공천에 관련된 것도 현역 의원들 힘을 많이 빼는 공천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면 됐어. 저는 100% 만족하는 혁신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수박들이 마치 바퀴벌레한테 에필라 뿌려놓은 것처럼 발광을 해요. 발광을 합니다. 아주 그냥. 난리 났어. 언론에 떠들면 조중동이 막 실어줍니다. 조중동 막 미쳤다. 개딸을 위한 혁신안이다. 막 거품 물고 비판을 합니다.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최고위원 중에 혁신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서용교 의원은 저는 항상 중립기어 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잘 싸우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저는 중립기어를 놓고 있었어.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태클을 쓱 걸죠. 그렇다고 해서 서용교가 완전 수박이냐? 아니, 일단 중립기어입니다. 아직까지. 서용교는 필요할 땐 필요해. 고민정과는 좀 결이 달라. 그런데 이재명에게 완벽하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저는 중립기어예요. 자,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재명 결정만 남은 거죠. 자, 최고위에서도 이게 아니다, 기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나왔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이걸 기다리고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타이밍 잡고 혁신안 수용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바퀴벌레들이 발광하고 있는데 몸을 뒤집고 발광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맡겼다라고 얘기도 했고, 자, 혁신이, 외부 혁신위를 끌어들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했었잖아. 불만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들어갔어. 자, 이재명이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도 너무 답답하다. 왜 옛날 이재명 모습이 안 나오냐. 이런 불만이 좀 쌓여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저 수박들이 혁신이, 외부 혁신이 해라라고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외부 혁신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들은 외부 혁신 좀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뻘소리 할 때 우리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아주 땡큐지. 이거 내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을 했으니 지켜야지. 그러면서 쓱 받으면 돼요. 그리고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수박놈들이 발광을 하다가 이제 발광이 멈춰요. 왜냐? 자기 살 길 찾아야 되거든. 명분까지 쥐어줬는데 이재명을 어떻게 공격하겠어? 김은경이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없어.
양정철하고 관계가 있어. 민주주의 4.0 니들이 친한 양정철하고 관계가 있잖아. 학벌로 같은 대학교라고. 그런데 김은경을 막 공격하기도 이제는 어려워. 이재명과 뭐가 연관성이 있어야지 그 메신저를 물고 늘어지는데 그게 없거든. 일면식도 없는 사람 혁신위원장으로 뽑았잖아요.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 저는 그게 불안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양정철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닌가, 이게 불안했고 여러분들도 그게 불안했는데 다행히도 김은경 위원장은 마이웨이 갔어. 이게 정확하게 민주당을 개혁하는 길이라는 걸 보여줬어. 너무 속 시원하죠. 답답한 뉴스밖에 없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속 시원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수박들 발광하는 거 조용해져요. 자기 살 길 찾아야 되거든요.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차리든지 아니면 경선을 노리고 뭔가를 하든지, 그러면 이제 자기 살 길 찾으러 가고 조용해질 수밖에 없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낙연이 나가리가 된 상황이어서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이낙연이 귀국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제가 그걸로 신천지 연루설도 꺼내고 막 이랬었잖아요. 신천지 연루설 제가 꺼내니까 이낙연 전 부천시장인가 그 대변인이 나 고소한다고 SNS에 협박을 하고 왜 얘기가 안 오지? 고소 좀 하시지 왜 안 와? 자, 그렇게 이낙연 중심으로 딱 모일 줄 알았어. 근데 그 타이밍에 추미애가 빵 등장을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낙연 귀국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낙연 힘이 쭉 빠졌어. 이낙연은 마지막 카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지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줬나 봐. 기자들이 물어봤어.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에게 힘 실어주는 발언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친문 의원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4.0이나 수박 애들을 새를 딱 귀합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이낙연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지막 카드 문재인에서도 망했어, 이낙연은. 그래서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수박들한테는 구심점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으로 자기들 살 길 찾아가야 돼요. 시끄러운 것도 이제 좀 있으면 끝난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 혁신안 받아서 민주당 개혁하면 됩니다. 김은경 혁신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칼자루를 딱 쥐어줬어. 칼 휘두르기만 하면 돼. 이재명 잘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이때까지 보고 싶었던 거. 갈 겁니다. 점잖게 쓱쓱쓱. 이 수박들이요, 이낙연 구심점이 없어져서요, 지금 누굴 찾고 있냐, 임종석 이런 놈들 찾고 있거든요. 안 돼.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탈당도 못해요. 얘네들 신당 창당도 못합니다.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없거든. 싹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박놈들도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똥86들이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 운동권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김근태 라인들 있죠. 얘네들 싹 다 날려야 돼요. 얘네들이 왜 똥86이냐? 처음에 386으로 시작했습니다.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386이라고 불렀어. 이들이 40대가 되니까 486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50대가 되니까 586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60대가 됐어. 686이라고 불러야 돼? 이제 60대가 됐어요, 이 인간들이. 그런데 30대에 국회에 들어와서 386 소리를 들었던 이 운동권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이 쓰레기들이요, 김성애 같은 사람들한테 어리다고 그럽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너무 어리다고 합니다. 이 양반 50 넘었어요, 김성애. 걔네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고 이 똥86들이요, 이재명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이재명 인정 안 해요. 이 운동권 출신들이요, 대체적으로 이 성골 라인들이 있거든요. 전대협이나 한총련 출신들. 얘네들이 특히나 이재명을 인정 안 합니다. 이 라인은 노무현도 인정 안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김근태 민주화 운동 때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준 건 알아. 그런데 국민들은 김근태를 선택하지 않고 노무현을 선택을 했어요. 김근태는 노무현한테 완장 떼고 토론하자 이딴 소리를 했던 인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켜줬거든요. 김근태와 그 라인들이 쭉 있습니다. 얘네들도 전부 다 이번에 싹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은퇴시키면 돼요. 오래 해 먹었잖아. 이런 인간들 전해철, 황희, 장관도 하나씩 했어요. 무슨 능력 있다고 장관을 합니까? 이재명도 시민운동 출신이라고 운동권들은 무시합니다. 안 쳐줘요. 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을 인정 안 했던 똑같은 심리라고 보시면 되고, 운동권들 중에서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송영길 대표라든지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운동권 출신 등에도 아직도 깨어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애들. 그 운동권 똥86 라인의 막내가 누구냐? 송갑석입니다.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이재명의 시간이 오고 있다.